아스카와 카지가 쇼핑을 가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둘은 수영복을 사러 갔는데 아스카가 나이에 맞지 않게 노출도가 많은 수영복을 보여주자 카지는 좀 빠르지 않냐며 당황해하죠. 이런 걸 보면 아스카는 카지에게 성적인 매력도를 어필하고 싶어 보이죠. 알고 보니 아스카는 수학여행에서 입을 수영복을 고른 것이었고 장소는 오키나와였으며 스쿠버 다이빙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카가 카지에게 수학여행을 가봤냐고 묻자 카지는 세컨드 임팩트의 여파로 수학여행을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아스카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수학여행에 가지 못한다는 것. 아스카도 엄연히 전투원이었기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게 전투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미사토가 정한 사항이었으며 아스카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신지는 옆에서 느긋하게 차나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스카는 신지에게 한마디 합니다. 하지만 신지는 이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아스카는 한심한 남자라며 핀잔을 줍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사도가 또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 유일한 에바 파일럿들을 막 놀게 할 수는 없겠죠. 아스카는 어쩔 수 없이 수학여행을 못 가고 남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3명의 아이들이 지나가고 네르프 본부의 3명의 대원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이는 제 생각에 각각의 이프를 가정한 듯한 연출로 보입니다. 3명의 성격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카지와 동년배로 보이는 이들도 당연히 수학여행은 못 가봤겠죠. 하지만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슬퍼 보이진 않지만 이들도 놀기 좋아하는 20대일 텐데 벌써 세상을 위해 싸워야 하는 사명감으로 살아갑니다. 뭔가 슬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와 레이는 수학여행을 못 간 것을 수영장에서 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아스카가 신지에게 말을 걸어보는데 아스카는 카지와 함께 산 수영복을 입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와서 그런지 유럽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네요. 신지는 아스카의 몸매를 보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아스카는 신지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간단히 풀어냅니다. 아스카는 이미 대학교 과정을 마친 상태이기에 신지보다 똑똑했고 학교 시험을 못 본 이유는 일본어를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였죠. 그리고 열팽창에 관해서 말을 이어나가는데 아스카는 열팽창의 원리를 자신의 가슴에 비유합니다. 그러자 신지가 그딴 거 자신은 모른다고 말하는데 아스카는 신지에게 시시한 남자라고 말하죠. 이걸 보면 저번에 나왔던 벽을 넘지 말라 하고 먼저 넘은 것은 신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상태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네르프는 현재 화산을 조사 중에 있는데 정황상 무언가를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르프는 아예 관찰함을 화산 속으로 넣었지만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관찰함은 찌그러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무리수는 사도를 관측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아담과 많이 닮아있는 모습인데요. 아담이라고 불리는 건 사도의 한 종류인 것일까요? 이 자료는 현 시간부로 탑시크릿으로 치부됩니다. 같은 시각 겐도도 이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네르프에서 먼저 사도를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관들은 이를 전혀 달갑게 보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사도의 샘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에 바로 승인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겐도는 이 작전이 실패한다면 인류 그 자체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아마 겐도는 무언가 숨기는 꿍꿍이가 있는 듯 보입니다. 호조가 괜찮겠지? 라고 묻는데 겐도는 말없이 웃음으로 대답합니다. 이는 겐도의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요. 한편 네르프에서는 바로 사도를 산채로 잡을 작전을 세우고 있었고 불가능할 시에는 즉시 사살하라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번 작전에서도 역시나 신지가 들어갈 줄 알았지만 이미 일본에서의 데뷔전을 화려하게 망친 아스카가 이번 작전에서 자존심 회복을 노립니다. 아스카는 곧바로 출격 준비를 했고 이번엔 화산 속에 들어가야 했기에 기존의 슈트보다 열에서 잘 버틸 수 있는 슈트로 바뀌었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이호기에도 적용됐고 자존심 높은 아스카는 이런 꼴로 남들의 앞에 설 수 없었죠. 그래서 레이가 대신해서 나간다고 하자 아스카는 엄청나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신이 간다고 합니다. 아스카는 레이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것일까요? 아직은 추측이지만 신지에게 길들여진 남자는 싫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면 레이는 명령대로만 움직이기에 싫어하는 건 아닐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호기는 곧바로 화산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고 공중에서는 유엔의 비행선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호기를 엄호해주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실패했을 때 이 일대를 날려버릴 준비를 하고 있던 사실상 적에 가까운 존재들이었죠. 이 끔찍한 계획을 세운 건 다름 아닌 겐도. 겐도가 주변 인물들을 이렇게 버리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쨌든 이오기가 화산 속으로 들어가는 건 이미 정해진 수순. 아스카는 곧바로 화산 속으로 들어갔고 남은 건 사도를 안전하게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스카는 화산에 들어가며 신지에게 재롱을 떴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화산 속에 들어온 아스카는 초반엔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세졌기에 힘들어지는 건 당연했죠. 예상 심도에 도착했지만 사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사토는 이번에도 무리하게 아스카를 아래까지 밀었고 그 여파로 아스카의 장비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사도를 찾았다는 것이었고 아스카는 곧바로 포획할 준비를 합니다. 용암 속에서도 대류가 흐르기에 포획기에는 단 한 번 어떻게든 만든 찬스를 살려야 했습니다. 아스카는 깔끔하게 목표를 포획했으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사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부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를 포획했던 장비마저 찢어지며 어쩔 수 없이 포획은 못하고 사도를 이 자리에서 섬멸해야 했습니다. 아스카는 곧바로 전투 준비에 돌입했지만 아까 너무 많이 내려간 탓에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무기가 떨어지고 말았고 아스카는 그야말로 위기에 몰립니다. 이제 막 들어온 이오기와 이미 용암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친 사도가 대등하게 싸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했고 사도는 이 점을 아는지 이오기를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빨리 초호기가 던진 나이프가 이오기에게 도착해야 했고 위기의 순간 이번에도 기적적으로 아스카에게 나이프가 도착합니다. 사도의 공격을 막긴 했지만 반격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이미 외부적인 환경도 사도에게 너무나 유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스카와 신지가 아까 공부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열팽창. 아스카는 사도의 몸에 팔을 꽂아놓고 팔에서 냉각수가 뿜어져 나오게 합니다. 이러면 사도의 몸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엄청나기에 사도의 몸은 펑 하고 터져버리겠죠. 아스카의 생각은 그대로 적중했고 사도를 퇴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사도가 죽으면서 아스카를 끌어당기던 케이블을 거의 다 끊어놓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겨우겨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한번 위기 상황. 아스카의 활약은 여기서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케이블이 끊어지며 아스카도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걸 포기한 순간 이번에도 기적적으로 초호기가 이오기를 잡아냅니다. 아스카는 말로는 바보라고 하지만 신지에게 고마움과 호감을 분명히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카와 신지가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네요. 작전을 마친 이들은 약속대로 온천에 왔는데 여탕에서 신지에게 바디워시를 좀 던져달라고 합니다. 신지는 생각 없이 그냥 던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지는 이런 얘기를 듣고 다른 데가 팽창해버렸고 이를 펜펜에게 들켜버립니다. 그렇게 상상의 나래가 잠시 펼쳐지고 아스카는 미사토의 몸에 있는 흉터를 보고 걱정하는데 미사토는 세컨드 임팩트 때 생긴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스카는 자신에 대해서 이미 다 아냐고 묻는데 미사토는 일이라며 알고 있는 것 같이 말합니다. 아스카도 무언가 숨겨진 과거가 있는 것 같은 발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신지와 아스카가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가운데 이제 세컨드 임팩트가 어땠는지 조금씩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카는 어떤 과거를 보냈길래 과거 이야기를 꺼려하는 것일까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시작하는 오늘의 이야기. 네르프 대원들은 오랜만에 세탁을 하러 온 듯 보였고 지하철에서 우연히 코조를 만납니다. 코조는 겐도를 대신해서 정례의 평의회를 대신해서 가는 길이었고 원래부터 코조에게 잡무를 거의 다 떠넘겼던 겐도였습니다. 그리고 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막이란 세대의 슈퍼컴퓨터 계통을 합쳐놓은 것이었으며 세대의 슈퍼컴퓨터가 의견을 모아서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진행됩니다. 의회는 그 의견에 따를 뿐이었죠. 마기의 성능은 상상을 초월하는 듯 보였고 나머지 네르프 대원들은 영호기의 실험을 위해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낭보를 기대한다는 코조의 말이 무색하게 바로 위험 표시가 뜨며 실험은 중지됐고 계속해서 같은 구역에서 이상현상이 발생됐죠. 그럼에도 실험을 멈출 수는 없는 노릇 수치를 조금씩 조정해서 다시 한번 재기동 실험을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신지는 겐도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지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말을 전했지만 들려오는 건 이미 보호자의 역할은 미사토에게 모두 넘겼다며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듯 말을 합니다. 역대 최악의 아버지로 선정될 만하네요. 그때 갑작스레 전화가 끊어지고 미사토와 카지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도 멈춥니다. 갑작스레 정전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원인은 리치코가 실험 중에 무언가 잘못 눌러서 전압이 모두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예비 전압으로도 돌려지지 않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코조는 이 상황에서 마기와 센트럴 도그마를 유지시키기 위해 남은 전력을 모두 그쪽으로 돌리라고 하는데 마기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연히 중요한데
센트럴 도그마를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시각 에바 파일럿 3명이서 네르프로 향하고 있는데 네르프에 도착해서 아이디 카드를 찍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전기가 이미 나갔기에 출입문은 말을 듣지 않았죠. 리치코도 이 상황에 심각성을 느꼈는지 직접 움직입니다. 미사토와 카지 그리고 겐도까지 이 사태는 미사토의 실수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전기가 내려졌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 사도라도 나타난다면 큰일일 텐데 말이 무섭게 제8사도가 제3신도쿄시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화선도 모두 끊겼고 통신이 전혀 안 되는 상황. 레이는 이 상황에서 침착하게 매뉴얼북을 보며 상황을 타파해 나가려고 하고 있었고 본부에 가자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아스카는 여기서 리더를 뽑자고 하고 자신이 리더를 한다고 하죠. 당연히 이유는 없었지만 어차피 의견은 레이가 다 낼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말만 리더지 아스카는 사실상 하는 게 딱히 없었죠. 사도는 계속해서 진격하는 상황. 어서 빨리 에바를 출동시켜야 했는데요. 연락이 안 되는 네르프에 유엔이 직접 가서 말을 전하기로 했고 마침 밖에 있던 네르프 대원이 이를 듣고 본부에 알리려고 합니다. 네르프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오프론트는 외부에서 격리되어도 혼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진 사실상의 과학의 정수를 담아놓은 지역이었는데 모든 전선이 끊긴 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는 사도의 짓이 아닌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선을 끊고 네르프를 조사하기 위한 인간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여기서 결국 인간의 적은 인간이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적은 사도가 아니었던 걸까요? 한편 파일럿 3인방은 통로에서 사도가 접근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레이는 빠르게 지름길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아스카는 명령하지 말라며 짜증을 내지만 바로 표정을 바꾸며 지름길은 어디냐고 물어보죠. 이런 걸 보면 아스카는 자존심이 세긴 하지만 필요시에는 적당히 내려놓을 줄 아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름길을 통해 가고 있는데 신지는 사도 그 자체에 의문을 가집니다. 사도는 신의 사자이며 천사의 이름을 가진 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아까는 인간이 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사도가 적이라고 하네요. 도리어 신지는 왜 사도와 싸우는지에도 의문을 가지죠. 지구를 침공하니까 당연히 싸워야 한다는 클리셰를 깨는 발언이죠. 신지는 어째서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일까요? 아스카는 당연하게도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히니까 제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갈림길에 도착하는데 아스카는 오른쪽, 레이는 왼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지는 고민하다가 결국 답을 내놓지 못하는데 이는 어찌 보면 현재 레이와 아스카 중에 고민을 한다고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스카가 강압적으로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상하긴 했지만 어찌저찌 길을 잘 찾은 줄 알았지만 그곳은 지상으로 나가는 길이었고 사도를 눈앞에서 마주칩니다. 한편 사도가 접근 중이란 걸 알리러 네르프 대원이 도착했고 즉시 에바를 발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에바를 출격시킬 수 있어도 파일럿들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무용지물인 상황. 레이는 이제 아스카의 말을 듣는 것이 지쳤는지 자신의 감대로 가는데 아스카는 그런 레이를 보며 비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레이는 아스카의 말을 모두 무시하는데 아스카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레이에게 짜증을 내죠. 이런 걸 보면 아스카의 어두운 과거는 뭔가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레이를 비꼬는 포인트들도 보면 겐도에게 사랑받는 것을 안 잊고게 보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에바의 엔트리 플러그를 삽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파일럿들이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리치코는 분명히 도착한다며 계속하라고 합니다. 원래 같았으면 그냥 만화니까 당연히 오겠지라는 희망적인 말로 넘길 수 있겠지만 에반게리온이라 괜히 또 시나리오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용으로 돌아와 파일럿 3인방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는데 레이는 덕트를 부셔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아스카는 이런 레이를 보며 레이가 생각보다 무서운 아이라고 생각하죠. 한편 네르프 대원들은 무조건 올 에바 파일럿들을 위해 수동으로 엔트리 플러그를 삽입하고 있었고 마침 아이들이 천장의 덕트에서 떨어집니다. 딱 맞춰서 에바의 기동이 시작됐고 처음으로 에바 세대가 모두 출격을 시작합니다. 출격은 했지만 원통으로 된 지형 때문에 너무나 불리한 상황. 심지어 사도는 위에서 산성 용액을 뿌리고 있기에 섣불리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아이디어가 없기에 이들은 잠시 몸을 피하고 작전을 생각하고 전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비용 배터리이기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3분.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긴 하죠. 위에서 한 명이 산성 용액을 몸으로 다 받아내고 밑에서 라이플로 공격을 하면 됐습니다. 레이는 항상 해오던 디펜스를 맡으려고 하지만 오늘은 어째선지 아스카가 디펜스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전이 시작됐고
관건은 아스카가 최대한 버텨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도는 쉽게 처리됐고 전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전기를 끊었다는 말이 무색하게 사도를 처치하자마자 전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연 전기를 끄는 진짜 범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도를 처치한 3인방은 산에 누워서 얘기를 나누는데 인간은 어둠을 두려워하기에 항상 빛을 사용해서 어둠을 없앴다고 합니다. 신지는 그래서 인간이 특별한 생물이라 사도가 노리는 거라고 생각하자 아스카는 그딴 걸 어떻게 하냐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3명의 파일럿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아주 조금일지도 모르지만 친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집합체라던 제3신 도쿄시가 이렇게 쉽게 모든 전선이 끊긴다는 것도 살짝 충격적이었네요. 마음만 먹으면 네르프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네르프를 노려올까요? 15년 전 세컨드 임팩트를 회상하며 시작하는 오늘의 이야기. 그 광경은 너무나 참혹했으며 의문의 손이 엔트리 플러그를 여는 순간 그 안에는 고통스러워 보이는 미사토가 보입니다. 미사토는 사람을 보며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미사토가 살아있는 걸 보자마자 문을 닫고 자신을 희생해서 미사토를 지켜낸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4개의 날개가 나오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고 이게 세컨드 임팩트의 잔혹한 현실이었겠죠. 미사토가 타고 있는 엔트리 플러그는 무사히 바다로 떠내려갔지만 이 사건의 여파로 몸에는 거대한 흉터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이는 십자가의 목걸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켄스케와 토우지는 비를 피해 미사토의 집에 왔는데요. 하지만 집에는 아스카도 같이 있었고 미사토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미사토는 승진을 한 모양이었고 오늘 밤에는 하모닉스 실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사토는 먼저 출근을 했고 같은 집에 사는데도 신지와 아스카는 미사토가 승진한 걸 전혀 몰랐기에 먼저 알아본 켄스케와 토우지가 인간의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 밤이 되었고 파일럿 3인방은 예정대로 하모닉스 테스트를 봅니다. 레이와 아스카는 오영구역에 근접했지만 신지만은 아직까지 멀쩡했고 이걸 재능이라고 부르는데 에바에 타기 위한 재능도 재능이라면 신지는 타고난 거겠죠. 그리고 미사토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데 신지는 타기 싫어도 에바에 타야만 하는 아이라고. 참 신지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불쌍하게 나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신지에 대한 칭찬만 하자 아스카는 자신보다 낮은데 칭찬을 받는 신지가 안 입고 온지 또 비꼬기 시작합니다. 아스카의 인정 욕구는 정말 말릴 수가 없네요. 집으로 가는 길 신지는 아까 못한 승진 얘기를 하는데 미사토는 딱히 기쁘지 않다고 합니다. 신지도 이에 동감한다는 듯이 자신도 아까 칭찬을 들었는데 별로 기쁘지 않다고 하고 되려 아스카만 화나게 했다고 뭐가 잘못된지 전혀 모르고 있죠. 미사토는 그런 신지에게 남들이나 살피니까 그런다며 조금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그곳에서는 켄스케가 준비한 미사토의 승진기념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고 미사토는 승진이 별로 기쁘지 않다는 것과 별개로 기뻐해줍니다. 아마 신지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건 뭔가 자신에게 한 말 같기도 합니다. 미사토가 이런 자리는 힘드냐고 묻자 신지는 아직은 조금 거북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이 자리 자체가 불편한 거였네요. 신지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기쁘지 않냐고 묻는데 미사토는 조금은 기쁘지만 자신은 승진을 하려고 네르프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미사토는 왜 네르프에 들어온 것일까요? 진짜 목적이 따로 있어 보이는 미사토입니다.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울리는데 카즈와 리츠코가 같이 들어옵니다. 카즈는 겐도와 코조가 없는 지금 미사토가 가장 높다며 미사토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상기시켜줍니다. 겐도는 현재 코조와 같이 남극으로 나가 있는 모양입니다. 시점은 남극으로 갑니다. 남극은 붉은 바다에 하늘은 오로라 같은 형상이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곳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지만 겐도는 이런 지옥도 인류는 살아서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극을 보고 원제에 때가 묻지 않은 정화된 세계라고 말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코조는 죄로 더럽혀지더라도 인간이 살아있는 세계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코조의 말로 겐도의 말을 해석해보자면 원제에 때가 묻지 않은 정화된 세계란 아마도 인간이 없는 세계를 말하는 듯합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겐도와 코조에게 네르프에서 연락이 오는데 연락은 바로 사도가 나타났다 하는 것. 사도는 이번엔 특이하게도 위성 궤도에서 발견됐으며 갑자기 출현했다고 설명합니다. 사도의 모습은 상당히 기괴했으며 그 크기 또한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처음으로 우주에서 사도가 나타났네요. 사도에 대해서 알아내보고자 위성을 들이댔지만 사도는 곧바로 위성을 찌그러뜨리며 자신을 스캔하지 못하게 했고 자신의 몸 일부를 지상으로 떨어뜨려 위력을 실험해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만큼
그 위력 또한 행성의 충돌과 맞먹었고 거대한 크기의 사도 자체가 하나의 폭탄인 셈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정확도. 근데 이 사도는 학습 능력이 있는지 점점 더 목표에 맞게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됐고, 이번 사도가 노리는 곳 역시 제3 신도쿄지겠죠. 네르프는 N2 왕국 폭내를 사용해봤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 사도는 스케일도 남다르고 강함 또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기는 만장일치로 철수를 권하고 있지만 미사토는 시민들에게 모두 대피시키고 어떻게든 막아내려 합니다. 리치코는 미사토에게 에바 세대를 다 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지만 미사토는 현재 책임자였기에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리치코는 너의 복수를 위해 에바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사토가 네르프에 들어온 이유는 아마도 사도를 섬멸하기 위해서 같습니다. 그 이유는 초반에 나온 세컨드 임팩트의 여파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사토의 작전은 정말 터무니없는 방법이었는데 조금만 떨어뜨려도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사도를 보고 에바 세대의 손으로 받아내라는 작전이었습니다. 신지와 아스카가 차례로 불안한 점을 말하자 미사토는 그럼 끝이라고 말합니다. 참 대책 없는 작전이긴 하네요. 아스카는 이런 터무니없는 작전을 보고 어떻게든 하라는 거냐고 묻자 미사토는 맞다고 대답합니다. 작전도 아니고 그냥 몸을 던지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미사토는 싫다면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절대 뺄 아이들이 아니었고 규칙상 유서를 써야 했지만 아스카와 레이가 쓰기를 거부하자 신지도 눈치를 보고 자신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미사토는 이번 작전이 끝나고 스테이크를 사준다고 하고 아스카와 신지는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미사토가 뒤를 돌자마자 표정이 바뀌더니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승진 파티에 빠진 레이도 오라고 말하는데 자신은 고기를 싫어한다며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왜 고기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한편 네르프 본부에서는 미사토가 작전 지휘를 하고 있었고 사도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도가 어디쯤에 떨어질지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예측이라고 했지 막을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고 그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은 범위였죠. 그 말은 즉 사도가 땅에라도 닿는 순간 사실상 작전은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작전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배치도입니다. 그런데 미사토가 말한 에바의 배치의 근거는 바로 여자의 감. 미사토의 지갑이 얇아진 걸까요? 사실상 에바를 버린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대충하네요. 어쨌든 출격은 해야 했기에 파일럿 3인방은 에바에 타러 가는데 신지는 아스카에게 왜 에바에 타냐고 묻습니다. 아스카는 자신의 재능을 널리 뽐내야 한다며 인정 욕구를 드러냈고 신지는 자신이 왜 타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신지는 언제쯤 자신이 에바에 타는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사토는 다른 대원들은 모두 대피하라고 하는데 다른 대원들도 여기에 남아서 서포트 해주려고 합니다. 신지는 에바에 타서 미사토와의 대화를 회상합니다. 그 내용은 미사토가 왜 네르프에 들어온지에 관한 것이었고 미사토의 아버지는 꿈속에서 살아가는 분이었다고 말합니다. 미사토는 그런 아버지를 미워했으며 이는 겐도와 많이 닮았죠. 미사토의 아버지도 가족을 버린 건 마찬가지였지만 최후의 순간에서는 미사토를 대신해서 희생했습니다. 이를 보면 겐도도 신지가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혹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을 해준다는 복선일까요? 그리고 미사토는 세컨드 임팩트를 일으킨 사도를 쓰러뜨린다는 사명감으로 네르프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미사토는 자신의 꿈이 아닌 아버지의 꿈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신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겐도의 목적 때문에 신지는 현재 에바에 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토와 신지는 닮은 점이 참 많은 관계 같네요. 신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도망치면 안 된다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사도를 퇴치하러 갑니다. 사도는 현재 낙하 중이었으며 이제 남은 건 기적을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바 세대는 동시에 출격했고 가장 먼저 사도에 도달한 건 소닉붐을 일으키며 엄청난 속도로 달린 초옥이었습니다. 신지는 바로 AT 필드를 전개해서 사도가 땅에 닿는 걸 저지했지만 그 크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크기였습니다. 혼자서 막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초호기의 팔은 터지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순간 영호기와 이호기가 같이 도착했고 3개의 AT 필드를 전개해서 사도를 조금 더 띄우는 데 성공합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레이가 틈을 열었고 그 틈 사이로 아스카가 공격을 성공시켜 사도를 퇴치합니다만 이번 사도는 터지면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의 작전이 성공했다고 해도 자신이 터졌어야 할 텐데 사도는 어떻게 네르프에 도달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길을 뚫어놓고 다음 사도에게 작전을 넘기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작전은 성공했고 남극에 있는 겐도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겐도는 윽박은커녕 오히려 미사토를 칭찬해 주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신지에게도 칭찬을 해줍니다. 아마 살면서 처음으로 겐도에게 들어본 칭찬이었겠죠.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스테이크를 사줄 시간. 하지만 아스카는 레이도 데려가고 싶고 미사토의 지갑 사정도 알기에 길거리에 있는 라멘집을 택했습니다. 툴툴거려도 챙겨줄 건 다 챙겨주는 아스카네요. 그리고 신지는 미사토에게 칭찬받는 건 기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지가 에바에 타는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 겐도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가 아닌지 하고 있습니다. 아스카는 그런 신지를 보며 진짜 바보라고 말하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